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어제부터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그 의혹 때문에 계속 연일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뜨거웠는데요. 어떤 뉴스가 또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수강생의 강의 계속한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칭 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해온 LH 직원이 관련 보도 이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겸업 부분은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며 계속 토지 고문으로 활동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18년간 경력을 쌓았다며 재개발 단지 등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비법을 실제 사례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강의 도중 이건 은행에서 담보평가하는 분도 모른다. 제가 안 알려드리면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정보라며 정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실제 투자 사례를 보여주며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서 토지 경매와 관련한 자신의 노하우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두고 투기를 막아야 할 공기업 직원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료 강의를 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LH 역시 A씨가 관련 의혹을 부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LH는 A씨가 회사에 별도의 겸직 신청이나 강의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았고 특히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 방법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강의는 현재도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카톡방에서는 실전반 수업은 언제 열리나요? 힘내세요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의 부동산 강의를 듣는 한 수강생은 이런 식의 카톡방이 수십 개가 있다며 한 방에 수백 명씩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토지 경매와 관련된 노하우를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계에서는 1타 강사로 뽑히는 사람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LH 직원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LH 직원이면 그런 정보들을 더 빨리 알게 되고 더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LH 직원 우린 투자 말란 법 있다. 적반하장 장식 글 공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100억 원어치 정도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4일 공개돼 국민에게 다시 한번 허탈감을 안겼다고 합니다. LH 일부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돼 공분위인 상황인데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광명, 시흥 사전투기 의심 직원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치밀하게 진행된 그 방식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그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 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언론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 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 궁금하네요. 근데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이렇게 뜨네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토지를 땅을 사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분 쪼개기 같은 것도 하고 땅에다가 나무도 심고 막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필지 나누기가 토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5,025m 제곱의 밭을 LH 대토 보상 기준이 되는 1,000m 제곱 이상으로 쪼갠 것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1,000m 제곱까지의 땅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이를 넘긴 나머지 땅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그대로 뒀으면 집 한 채의 감정가에 기반한 현금을 받는 게 전부지만 사필지로 쪼개면 집 4채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필지를 쪼개기 나누기로 했으면 이거는 진짜 투기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보고서도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분을 쪼갠 것도 비슷한 목적인데요. 단순히 투자한 금액대로 지분을 나눌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LH는 추후 보상 과정에서 4명의 지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협상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알박기가 돼 개발이 더뎌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밭을 산 뒤 빽빽하게 심은 묘목도 결국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작물로 분류돼 이전비와 나무 한 그루당 보상금이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나무는 다른 작물과 달리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크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필지에는 묘목 2,000여 그루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LH 직원들은 부족한 매입 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금리가 낮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 농지대출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LH 직원은 사실상 시장에서 가치를 쳐주지 않는 맹지까지 사들였다고 하네요.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지역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투기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아파트나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통용되던 대표적인 투기 방식이 거의 다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에서 토지 보상 업무는 거의 LH가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H 직원이 무단으로 토지 경매 분야에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전에 나왔던 기사였죠. 이 A씨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사규에 업무의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H 관계자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데 아까 뉴스에서는 겸업 부분을 회사와 잘 얘기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LH 직원만 투기했겠냐? 정부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LH 직원이 땅 투기했으면 그 위인 국토부 직원들도 다 했겠지. 돈 되는 건데 안 샀겠어? 가족이고 친척이고 사돈 팔촌 다 샀겠지.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미 현장 민심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LH 직원이 샀다는 시흥시 계림동 내의 땅 2필지를 찾아갔는데 어른 허리까지 오는 높이의 묘목이 2,000여 평에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 이 묘목을 심는 장면을 직접 보았던 이 지역 주민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왜 갑자기 논을 갈아엎고 나무를 심나 했는데 LH 직원이 산 땅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라리 작물을 심지 수확도 안 되는 나무를 뭐하러 심냐고 참견했었는데 참 바보 같았다며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사는데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서 땅을 사놓는 건 정말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비공인 대표는 이 주변에서 최근 거래된 땅들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 새 땅 주인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40대가 많다며 지방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왜 땅을 살까? 땅은 대출이 많이 나와서 투자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 여기도 다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귀뜸했다고 합니다. 광명 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완전 무효화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C공장 사장은 여기를 수용해버리면 저희는 생계가 직결된 사업터를 잃는 거라면서 도시에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상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적장을 운영하는 D씨도 여기에 있는 공장, 고물상, 야적장 하는 사람들은 땅 주인이 아니라 전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서민들이라며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이 다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들도 월세를 받으면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보상받고 다른데 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이 주민의 말 보면 되게 이거 속상하네요. 이분은 진짜 나무 왜 심냐고 참견했는데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본인들은 하루 벌어서 겨우 사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땅 사놓고 미리 이렇게 나무 식재해놓고 그 나무값 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알게 되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까 관련된 LH 현직 부동산 1타 강사 직위 해제한다고 합니다. 매일신문입니다. 80억 차이? 와, 엄청나네요. 조사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철저히 할까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 활동을 한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일 오후 5일자로 내일이네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과 사실관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합당한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문제의 직원은 토지경매 1타 강사로 불리며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온라인으로 유료 강의를 해온 것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은 4일 보도와 관련 자신 강의의 수강생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 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계속 토지 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 정도 한다는 글을 작성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직원의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들은 공기업에서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양성해놨다. 참 대단하다. 정답지를 보고 푸는데 누가 못하느냐. 유튜브와 강의를 계속하고 싶으면 LH에 사표부터 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위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직위 해제한 다음 그럼 다음은 뭔가요? 그 합당한 징계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경매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70억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얼마 번 거죠? 80억 차익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한 사례일 뿐이고 이거 한 건만 가지고 1타 강사가 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수강료 받은 것들도 있을 거고 이미 그만큼 벌었으면 뭐 평생 벌 거 남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평생 벌 거 더 다 번 거 아닌가요? LH 그만둬도 충분한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차익도 내고 했는데 직위 해제로 끝난다면 이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그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커뮤니티 글 논란 있었던 거 있잖아요. 관련된 뉴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공분을 사게 만든 일이 된 것이죠.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 장관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LH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도시 조정 등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조만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LH가 재발 방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LH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클지, 그리고 명의가 정말 여기 보면 모든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 대상으로 사전신고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외에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적발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김은혜 LH 도면 유출 직원도 경고 후 승진, 허술화 시스템.
예전에 LH 도면 유출됐던 직원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경고 후 승진했다고 하는 건가요? 이거 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 좀 너무 진짜 허술한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 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와, 4개월 동안이나 숨겼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서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당시 LH 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 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합니다. LH 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 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 자체 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원 접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유출 민원 접수했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 도면 게재된 사실도 전달받았고 같은 해 10월에 취재가 시작됐고 취재를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한다는 건 좀 이거 그동안 몰랐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닌가요? 이거 진짜 LH 자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내 식구 챙기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부 시스템이 약한 건지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입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기안84가 그 부동산 대책 풍자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집 청약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막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정말 극과 극으로 너무 나누어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인데 LH는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며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돼버린 셈이라며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 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네요.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돼버린 셈이네요. 서민이 아니라 공공, 신뢰 이런 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근데 이게 이번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지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정말 이게 이런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 공정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시아 경제입니다. 진퇴양난 국토부 업무상 비밀 활용 입증 못하면 보상해야.
지금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익 환수 가능성을 둘러싸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기업 직원의 투기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아예 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셈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비밀 활용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주요 처벌 내용에 보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벌 규정이 7억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는 이익 몰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 사용, 타인 제공 누설 금지 이거에 보면은 이익 몰수 조항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100억 원대 투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분 쪼개기도 했고 토지도 필지 나누기도 했고 나무도 심었고 근데 그런 거 다 보상받으면 지금 이 7천만 원, 5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이익 몰수 조항이 이거 완전 다 몰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결국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냐 아니냐의 문제로 기결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내부 정보로 투기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LH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부의 패스트트랙 방침상 계획대로 토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취득 토지를 대토 보상해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심어놓은 묘목 식재까지 고스란히 보상해야 할 상황이 된 셈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거 보상하는 거 이거 다 누구 돈인가요? 이것도 결국에는 토지 보상하는 것도 국민 세금 아닌가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 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LH 직원들이 투기해가지고 그 시세 차이 보는 건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